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표정이 저렇지? 내 말엔 별 관심이 없는 걸까? 뭔가 이상한데 딱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들이었고 기분 나쁜 일도 없었는데 집에 오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확실히 느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붐비는 자리도 괜찮았고 시끌벅적한 모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관계는 편하고 어떤 관계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불편함이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불편함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볍게 만나는 오랜 지인이 있습니다. 만나서 날씨 이야기도 하고 손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계속 조언을 하셨구나. 아들이 요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언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되니까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조언보다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힘들지? 그럴 수 있지. 이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겁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의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상대가 경청만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대화 상대가 조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언을 받은 그룹은 대화 후 피로감이 높았습니다. 반면 경청만 받은 그룹은 대화 후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관계가 불편한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나는 공감을 원하는데 상대는 조언을 줍니다. 나는 가볍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필요한 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맞추려 합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걸 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의 피로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불일치에서 온다. 맞습니다. 조언을 자꾸 하는 사람과 대화가 불편하다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조언으로 도움을 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조언보다 공감이 더 필요한 상태였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에 무리를 주지 않고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속마음 이야기는 정말 편한 사람한테만 천천히 꺼내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같은 동네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장 보러요.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말이죠. 20분 동안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아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분은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이 길었네. 그럼 장 보러 가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은데 묘하게 피곤했습니다. 왜 이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뿐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UCLA 심리학 연구팀은 대화 중 에너지 교환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3가지 대화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 두 번째는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 대화. 세 번째는 서로 돌아가며 말하지만 상대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는 대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만 대화 후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화 후 피로감이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화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행위다. 한쪽만 주거나 받으면 관계는 소진된다. 불편한 관계의 공통점은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겁니다. 나는 계속 듣기만 하고 나는 계속 맞춰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기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상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 한쪽으로만 흐른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그리고 그 독백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면 그 피곤함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일 때만 가능하다. 맞습니다. 에너지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거나
지금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났을 때도 계속 그렇다면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일찍 자리를 뜨면 됩니다. 상대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함께 있어서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들어 확실히 느낍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로 줄어든다는 걸. 젊을 땐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착한가? 이 사람이 똑똑한가? 이 사람이 능력 있는가?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함께 있어서 편한가? 딱 그것만 봅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3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집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대화도 좋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계속 신경 쓰이고 말 조심하게 되고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알았는데 왜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편한 건 아니구나. 편한 사람은 따로 있구나.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나이에 따른 관계 선택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50대 이후부터 사람들의 관계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이걸 봅니다. 배울 게 있나?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따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한가? 이걸 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진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그 관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가 지금 내게 맞지 않을 뿐입니다. 젊을 땐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배울 게 있으면 참았고, 얻을 게 있으면 참았고, 필요하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시끌벅적한 모임이 좋고 어떤 분은 조용한 관계가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관계가 편한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는 편하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억지로 편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이상한가?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맞지 않을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해진다. 편안함 하나면 충분하다. 맞습니다. 복잡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 딱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짧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가깝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편한 사람과 편한 만큼만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서운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도 괜찮습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가깝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 편한 사람과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게 어떤 큰 모임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를 위한 조용한 선택입니다. 오랜만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한 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분은 말로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는데 뭔가 불편한 게 느껴지니까 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기분 나쁜 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내용의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말과 표정이 다른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대화 후에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대화 후에 불안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다. 연구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더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사람의 진짜 마음을 행동에서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말로는 괜찮다는데 뭔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지금 자기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속으로는 아직 불편한 상태입니다. 예의상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몸이 따로 움직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티내기 싫어서 괜찮은 척할 때도 있고 속으로는 서운한데 관계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다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불편함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는 뭔가 편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말보다 표정에, 말보다 눈빛에, 말보다 손짓에 더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믿기보다 행동을 보면 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표정이 불편하다면 지금은 편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라고 말하는데 빨리 일어서려 한다면 지금은 더 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조용히 물러서면 됩니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되고 더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편한 사람과 편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 마음이 지금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상대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요즘 게임만 하고 밖에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예전엔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그러다 동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동네에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뭘 이야기해도 예전엔 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옛날 생각 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계속되니까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 자꾸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알겠더군요. 그 친구는 지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하면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뭔가 현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른 그룹은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있을 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현재를 받아들이는 그룹은 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건 현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 답답합니다. 예전엔 좋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지금 이 순간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릅니다. 그 변화가 아직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익숙했던 과거를 꺼내서 지금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편안하니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지금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온다면 함께 있는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지금은 변론에 이렇게 들리니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잃고 미래도 잃는다.
맞습니다. 과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면 지금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를 꺼내서 지금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 한두 번은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는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조용히 화제를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과거로 돌아간다면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일찍 자리를 뜨면 됩니다. 모든 대화를 다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엔 과거도 소중하지만 지금도 소중합니다.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요즘 뭘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편합니다.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용히 대화의 방향을 조절하면 됩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가볍게 듣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다면 짧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나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지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언만 하는 사람, 한쪽으로만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이 왜 불편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지금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지금의 나와 맞지 않을 뿐입니다. 젊을 땐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배울 게 있으면 참았고, 얻을 게 있으면 참았고, 필요하면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과는 지금 편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거리를 조절하면 됩니다. 자주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짧게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편한 사람과 편한 만큼만 만나면 됩니다. 이 나이엔 시간이 귀합니다. 에너지도 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편한 관계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사람과 차 한 잔 마시는 게 어떤 큰 모임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에만 마음을 쓰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도 되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편안한 마음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